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달리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 시장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이슈부터 종목까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이슈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좀 나눠볼 텐데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보합권에서 머무른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네, 일단 기관 매물이 좀 초래되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 미국 정확하게는 대선 이후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역시 코스피 시장과 선물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매도 주체는 기관이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특히 투신과 연기금의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매물이 이전에 우리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매물이 되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나오는 대로 다 받아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조정은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 않고 코스닥만 좀 낙폭이 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쉬어갔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한 상승 중에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쏟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좀 기계적으로 매매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아쉬움이 있죠. 뭐냐면 금융투자에서 오늘 나온 매물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가 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물과 연계되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신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들의 펀드 한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연기금은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로 한 2,300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작년부터도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졌는데 결국 코스피 지수로 지금 봤을 때 PER이 한 전체적으로 시장 한 12배 정도 되면 연기금은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이전에 개인들이 소화했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소화하면서 충분히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놓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쉬어갔지만 시장이 강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 이야기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으면 저희는 오늘 시장을 이제 주름지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총 2개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테슬라 이슈와 모더나 관련주 이슈인데요. 테슬라가 설립 17년 만에 S&P 500 입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와 또 모더나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띄웠습니다. 임상 3상에서 94.5% 효과가 났다는 발표 내용을 듣고 관련 주가들의 흐름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테슬라 이슈인데요. 테슬라 데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종목이나 혹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창사 17년 만에 처음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S&P 500에 이제 편입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위원님. 테슬라가 S&P 500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국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호재겠죠? 일단 뭐 악재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었지만 사실 논란 이슈가 됐던 부분은 오히려 5월, 6월, 7월 이때 테슬라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9월 달에 테슬라가 S&P 500에 입성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80억대 중반, 80억불 중반 혹은 또 여기에 4분기 연속 흑자 기조가 좀 유지돼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는 이미 8월 달에 이런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예상했던 부분에서 편입이 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미 주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S&P 500에 편입되면 여기에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ETF 자금 물량 등이 꾸준하게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지금 한 400억 불에서 500억 불 사이 정도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이 펀드 물량이 이미 테슬라에 많이 유입되어 있다라는 말도 지금 좀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사실 테슬라는 올해 연초 대비로 해서 이미 주가가 4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패시브 물량이라 하더라도 테슬라의 자금이 유입되기 힘들다라는 내용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IT 기술주들의 S&P 500 입성 과정을 좀 보면요, 사실 뭐 그렇게 인상적인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S&P 500에 이전하고 나서 한 10% 내외 정도 상승을 좀 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S&P 500에 입성을 하고 난 뒤 한 15% 정도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P 500에 입성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입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고 다만 이미 테슬라 주가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만큼 500억 불 내외 정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신 부분은 사실 올해 그 서학개미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테슬라에 많이 접근을 하셨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접근하신 이 부류를 보면 테슬라를 비롯한 애플 같은 IT 쪽으로 접근하신 성장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과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이 성적표를 받아보시면은 아주 성공하신 분과 아주 성공하지 못한 분, 이 양극단으로 나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까지 경기 확장 쪽, 예를 들어서 델타 에어라인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런 쪽은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테슬라 쪽은 지금 굉장히 이익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점부터 시장이 좀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죠. 경기 확장주 쪽으로는 오히려 주가 상승 기회가 남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는데 지금까지 구도를 또 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다시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미국 쪽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런 종목들의 국내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지면서 서학개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미국 주식이나 외국 주식을 하다가 국내 시장으로 또 유입이 되는 자금들도 또 포착이 됐거든요. 이제 2020년 들어서 초반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았는데 또 서학개미 분들이 다시 또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수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학개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확장주 쪽으로 가서 크게 낭패를 보신 분과 테슬라나 애플 쪽으로 가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 두 부류입니다. 네. 테슬라나 애플 쪽으로 가신 분들은 9월 이후에 낙폭을 좀 기록했지만 보도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 큰 폭의 수익을 일정하게 기록하신 걸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서학개미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이미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좀 우려한 바는 지금까지 테슬라나 애플 등 IT 성장주 쪽으로 가신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경기 확장주 쪽으로 가신 분들이 실패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 주가 흐름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특히 이제 백신이 나온 이후에는 경기 성장주 쪽으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다시 이런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쪽으로 다시 방향을 좀 트신다면 오히려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만약에 테슬라나 애플 쪽으로 진입을 하셔서 차익을 실현하신 분이라면 다시 IT 성장주 쪽보다는 경제 확장주 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백신 랠리를 이어가면서 다우 지수를 포함한 뉴욕의 3대 지수가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국내 증시에서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의견까지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연스럽게 모더나 관련주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모더나에서 이제 개발하는 백신 개발 소식이었는데요. 덕분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신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또 하향세를 걷기도 했는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코로나19 이슈에 더불어서 또 웃고 웃는 분들이 나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일 환자 15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전에 7월달 고점에서 환자 수 7만 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미 2배 이상 넘어가는 굉장히 가파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팬데믹 사례를 보더라도 2차 팬데믹 때 주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미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백신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슈가 먼저 나왔고 이번에 이제 모더나까지 백신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도 지금 나오기 직전의 모습은 대기 물량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중에 하나가 FDA 긴급 승인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으면 또 한 번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서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예를 든다면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혹은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마스크나 진단키트 같은 장비, 소모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경기 민감주로의 접근을 하시는 부분도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종목들을 좀 보면 백신 이후에 단기간에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 사이클을 잘 맞추지 못하고 들어가시면 단기 고점에 사시고 다시 급락할 때 손절하시는 이런 점을 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의 접근은 타이밍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 주식도 보시면은 운송 장비 업종들, 특히 뭐 GM이나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 보면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너무 단기간에 테마성이 짙거나 혹은 너무 장기간에 실적을 요하는 업종 섹터들보다는 운송 장비나 화학같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좀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더나 관련주 강세를 보여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주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응하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걱정이 좀 덜할까요, 위원님? 새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에게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일단은 새로 접근하신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예를 든다면 카지노나 여행이나 항공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요. 굉장히 급등락이 반복되거든요. 네.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하루에 10% 올랐다 다음날 10% 내리는 이런 일이 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잘못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 급등락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손실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 같은 좀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가급적 접근을 안 하시는 부분이 좀 좋겠고요. 네. 반면에 이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 화학이나 철강, 기계, 운송 장비 이런 업종의 섹터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운송 장비 업종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도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도 보시면은 GM을 비롯해서 운송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좀 접근하기 좀 수월한 종목의 업종이 일단 운송 장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특히 보시면 지금 외국인의 수급들이 거의 지수 관련 대형주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만한 대형주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언택트냐 컨택트냐라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언택트냐 컨택트냐 이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맞지만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식을 하신다면 너무 극과 극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경기 확장을 좀 받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지만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죠. 호텔이나 레저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종목의 흐름이 좋긴 했지만 경기 민감주에 대응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컨택트냐 언택트냐 이 두 개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탄탄한 기업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팁을 전수해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투데이 이슈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인데요. 앞서 이슈에서도 살펴봤지만 제약 바이오주들, 특히나 모더나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장 움직였던 업종과 종목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을 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컸던 업종입니다. 직전에 대한 부분 고점을 이미 상당 부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다른 업종들보다 먼저 상승하고 먼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급락 이후 제약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대선이라는 기점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접근할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상승을 제약 바이오 업종 상승을 코로나19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진단키트부터 시작을 해서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까지 순환매로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을 끌어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백신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폭락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과정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백신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 접근하는 방법
방법은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어제 모더나 백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엔투텍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했다가 또다시 오보가 나오면서 그 시간에서 하한가에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뉴스나 재료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시기가 상당히 쉽지만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로 마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의약 바이오업종 중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접근을 좀 신중히 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왔던 종목들은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올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들에 좀 밀려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실제적으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점은 시장의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은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이 제약바이오업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제약바이오업종을 굉장히 소외됐던 업종으로 봤는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가 상당히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됐냐를 보면 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계열 같은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업종은 큰 폭으로 지수 자체는 뛰었지만 내후 외환을 겪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을 보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넘어가는 업체가 상당히 드뭅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두 자리 넘어가는 업체가 상당히 드문데요. 이런 움직임은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업계 전반적인 흐름이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 계열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 단숨에 두 자릿수로 넘어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제약사들과 비교해도 실적이 상당히 공개 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바이오 시밀러 쪽과 기존의 화학 관련된 제품 쪽으로는 이제 차별화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계열 같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리딩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어려움을 겪었냐라는 부분 좀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셀트리온 계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코로나19 치료제와 많이 엮이면서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오히려 단기간에 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훼손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유입되고 있는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간에 단기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에서 좀 밀릴 때마다 중간중간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는 IT의 한 축을 좀 보완하는 업종으로 포트에서 꼭 끼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장을 움직이는 업종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코로나19 백신 성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급락 폭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시젠 같은 경우도 위원님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으로 저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시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10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실적도 한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32만 원대 가격은 일단 고점에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실적도 10배 올랐지만 주가도 10배 올랐는데 향후에 이제 이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언택트냐 컨택트냐가 아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데 예를 든다면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19와 연관돼서 나왔던 이 실적은
다시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크게 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백신이 출시가 되고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다시 내려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어떤 질환에 의해서 팬데믹이 올 때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이제 실적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현실들을 좀 냉정히 보면 우리가 컨텍스냐 언텍스냐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냐 없냐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던 이 실적은 다음에 다시 어떤 질환에 의해서 팬데믹이 오지 않는 이상 나오기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보시면 쉽게 좀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반면에 더 이제 우리가 되는 거는 시젠 같은 종목보다도 시젠은 실제로 실적이 10배 나오면서 주가가 10배 올랐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주가는 4, 5배씩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도 이미 주가가 4, 5배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세에서 크게 2분의 1 토막이나 3분의 1 토막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상기를 하시면서 접근에 신중을 기하시고 혹은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났다면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장 움직였던 업종이 제약 바이오주였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는 워낙에 IT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기 때문에 지난주엔 또 다른 업종을 꼽아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내일장 꼽을 업종으로는 어떤 걸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다시 IT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다른 업종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조금 이제 사이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 혹은 주의를 해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 이제 아쉽게 삼성 SDI가 2차 전지 화재 이슈가 되면서 중간에 좀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사실 삼성 SDI도 화재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IT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IT 업종의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단순하게 지금까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시장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지수 상승과 맞물리면서 수동적으로 매수하면서 좀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사실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런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올라가는 이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나 MLCC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거의 바스켓 거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바스켓 거래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과 역외관계, 반대 흐름을 보이는 매수 관계라면 우리가 일정하게 패시브 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선물도 매수하고 지수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 상당 부분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반증의 특정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 10%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액티브 자금이 유입됐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진 IT 종목 지금 10%, 20% 많게는 25% 수익이 났는데 이걸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간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에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망설이시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유입되어 있는 자금들이 제가 말씀드린 액티브 자금이라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고점과 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고점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62,800원 고점을 좀 넘어선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유입되어 있는 규모를 보면 지난 8개월 동안 삼성전자에 한 9천만 주 이상 매수가 됐고 지금 최근에 미국 대선 이후에도 유입된 규모가 상당 부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표가를 상당히 좀 위쪽으로 설정하고 IT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은 장기간 좀 보유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년 1분기까지 IT 종목은 팔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1분기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아마 놀랄만한 성적을 좀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상승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IT 종목들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 IT 섹터에서 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르는 섹터와 오르지 않는 섹터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MLCC나 유입되는 규모의 자금들을 보시면 특정 섹터에 다 꽂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금 유입이 되지 않는 IT 하더라도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IT 섹터 내에서도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업종 안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관련된 IT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면 지금 이걸 좀 차익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삼성 SDI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잘 간 흐름들을 보였는데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갖고 계신 분들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은 아마 지금 굉장히 망설이실 건데 네.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 청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현재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구조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조적이라면 구조적이지 않다라면 아마도 이 부분은 단기간에 이슈로 그칠 것이고 일정 부분 실적에서 충당금 일부가 나가겠지만 큰 무리 없이 섹터 자체가 커지는 규모를 좀 감안하면 크게 무리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상황은 조금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ESS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두고 구조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까지 가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로 어느 정도 귀결이 되고 있고 관련된 섹터에 예를 들어서 LS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국내 발주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면 전체적인 공장 라인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분기는 조정은 기본적이고 2분기 정도 조정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물론 지금은 구조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 SDI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락도 IT 지금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번 저점 대비로 한 2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 화재 이슈가 나온 뒤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급격히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스크 관리를 일부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일부가 꼭 필요하고 네. 물량을 좀 줄여놓고 사태 추이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아마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미 62,800원 신고가를 넘어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입니다. 제가 배트맨 시간에 3월달, 4월달 우리 시장이 굉장히 코로나19로 급락을 했을 때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 삼성전자가 적어도 내년까지 봤을 때 62,800원을 넘어갈 확률이 100%다. 라는 거는 제가 의지로 100%라고 드린 게 아니고 이전에 4차례의 급락 사태에서 다 넘어갔다라는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원래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평균 시점으로 잡으면 내년 2월, 3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지금 11월 달에 바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와 같은 차트 모양은 미국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중국의 대형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 단독으로만 반짝 상승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IT 섹터 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스켓 거래로 움직이는 액티브 자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신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주가가 65,700원 오늘 살짝 조정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75,000원 이상 기본적으로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수급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오늘 조정받을 때도 외국인 수급은 계속 유입이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능하면 삼성전자는 내년 한 1년 정도 뒤에 팔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일단 덮어두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비메모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배트맨 초창기에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오늘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2위인 SK하이닉스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SK하이닉스도 9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좀 의견으로 보면 될까요, 위원님? 네, 삼성전자와 같은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10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조정받은 기간 이전, 그러니까 8월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탑5 안에 계속 들었거든요. 신용융자 잔액 10위 안에도 계속 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조정 기간 8, 9, 10월 조정받을 때 9월부터 수급이 급격히 외국인들 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닉스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이제 오늘 그 10시에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이 부분 좀 자세히 말할 건데, 굉장히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매수 신용융자액 10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하다가, 이 8월, 9월, 10월 조정 기간에 물량을 확 다 뺏겨버렸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아마도 이제 IT 조정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인데,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물량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쓸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종목이 뭐냐면 그동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컨택트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반도체가 지금 1분기 때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혹은 PC용 반도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오버슈팅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언택트 종목으로 분류돼서 주가 흐름이 안 좋을 거라고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 일요일부터죠. 정확하게 지금 한 며칠 되지 않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컨택트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언택트라고 해서 조정 기간에 다 팔았는데 지난주 일요일부터 컨택트로 바뀌었습니다. 경기가 확장될수록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컨택트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물량을 상당히 많이 외국이나 기관들에 처분했는데 하루아침에 언택트와 컨택트가 바뀌는 이 시점을 좀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 IT 업종 역시나 꼽아주셨고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해서 팁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늘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장이 쉬어갔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환호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은 좀 힘이 빠지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이전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드렸던 얘기의 반대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장보다도 지금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두 가지인데 하락장에서 주가가 일정 부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내려버리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 주식에 끌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손절에 대한 얘기는 이전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손절은 두 가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냐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폭이 커집니다. 내가 원래 예상했던 부분에서 5%, 10% 손절을 잡고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손절하지 않고 넘기면서 손실이 20%, 30% 계속 손실을 키우는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종목에 내가 계속해서 끌려다님으로 인해서 지금같이 시장이 좋아지는데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을 날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손절을 하지 않으면 손실은 커지면서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어떻게 보면 양쪽 뺨을 다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가분들은 손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하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손실을 계속 담고 가는 투자 혹은 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 추가 진입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결국에는 손절을 누가 잘 끊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틈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책이나 언론 혹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든 10%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든 퍼센테이지로 손절하든 혹은 주관적인 손절 기준을 놓고 손절을 하든 손절을 하는 이제 경우는 좀 최근에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바른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락장에서 손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상승장에서 익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심리가 강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정말 오랫동안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난 종목이 이제 비로소 상승 궤도에 접어들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본절에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절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심리고 하락을 견디셨으면 그 하락의 견디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하락을 만회하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계좌에 남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 하락이나 조정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장에 들어가면 그 상승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뭐냐면 하락장에서 잘 버텨서 주도주를 잘 모아서 주도주를 잘 거래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 20% 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5%, 10% 수익이 딱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고민하는 자리가 본절 자리입니다. 일단 본절이 오게 되면 나 일단 본절이라도 찾아야 돼. 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십니다. 아무리 말려도 오랫동안 하락에 묶여있다가 본전에 오게 되면 청산을 좀 하시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목이 충분히 시장의 기도에 맞춰서 30%, 50% 상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5%, 10% 짧은 수익에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조정을 겪은 이후에는 5%, 10%도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될 때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적으로 급락을 시켜서 급락의 공포감을 줄 때도 있고요. 혹은 이 종목을 급등을 시켜서 단기적으로 5%, 10%에서 물량을 내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유행에 따라서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IT 종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느닷없이 한 일주일간 전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 바닥 저점에서 고점까지 놓으면 한 30% 상승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10%, 20%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뭐냐면 오늘 이제 첫 조정이 좀 들어왔잖아요. 이 조정이 좀 들어오면 내일 정도, 하루 정도 더 조정이 들어오면 굉장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과 내일 정도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난 뒤에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가서 또다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대형 IT 종목들이 갑자기 6, 7%또 뛰어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IT 섹터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눌림목에 계속해서 매수를 쫓아 들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물량을 다 지금 청산해버린 상태라면 그 종목은 거의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48만 원, 49만 원, 4만 9천 원, 예를 들어서 5만 원, 5만 5천 원 이렇게 분할로 거의 매도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만 5천 원에 내가 매도를 다 했는데 이 종목이 급등을 해서 내가 이 종목을 다시 6만 5천 원에 사야 된다. 과연 5만 5천 원에 매도하신 분이 6만 5천 원에 다시 매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가격, 내가 매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진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5만 5천 원에 매도하신 분이 6만 5천 원에 다시 매수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액티브 자금이 일단 우리 시장 8월, 9월, 10월 3개월 조정기 중에 특히 9월, 10월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스타트 마치 뭐 스타트 신호같이 전부 다 미국 대선 기점에서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데 여기 1차 상승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개인들이 물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 단기간에 조정을 주고 한 번 더 급등을 해버리면 이제 이 종목들은 쫓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우리가 주식 시장의 추이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대만이든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5G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5G나 메모리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대부분의 수요가 정점을 찍는 게 내년 1분기, 2분기 이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2분기 이후에 정점을 찍으면 주가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10%, 20%기 때문에 굉장히 차익 욕구 실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량은 결국에는 다 놓치게 되는 거고 그걸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행태를 고스란히 반복합니다.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어제도 새벽에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지금 미국 대선 이후의 투자의 방향은 이머징 마켓이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IT가 강한 쪽,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지금 타겟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유출됐던 외국인들 자금 규모가 9월, 10월에 보면 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됐고 그중에서 1위 국가가 대만이고 지금 현재 2위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아마도 이 이후에는 대만보다 우리나라 증시에 더 유입 규모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은 유입되는 초창기고 이제 겨우 한 번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한 번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놓쳐버리면 굉장히 내년에는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외국인들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장세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11월 달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11월 말에 MSCI 리밸런싱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대형주들의 변화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금 조정이나 혹은 각 종목별로 조금 늘려지는 종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IT 대형주 종목 쪽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접근을 좀 하시면은 적어도 아무리 빨리 팔아도 내년 1분기나 내년 2분기까지는 갖고 가서 차익 실현하겠다는 전략으로 좀 가신다면 충분히 이 상승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이후에 이렇게 지금 100년간의 최고의 유동성이 나와 있는 이 유동성 장세가 드디어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IT가 강국인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아마 탑을 이룰 수 있는 저런 찬스가 왔는데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시각으로 5%, 10% 수익 때문에 50%, 100%의 수익을 놓치는 우를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혹은 지난 2개월 동안 IT에서 외국인들이 3조 5천억, 삼성전자를 9,100만 조 쓸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량이 넘어가 버리면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완전히 소외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넘기지 말고 조금 가감하게 물러나야 될 때와 인내해야 될 때와 가감하게 나갈 때 다르잖아요. 지금은 조금 가감하게 IT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전략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지환 전문가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저희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로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